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5917님, 화재가 나면 왜 소방서 추산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나요? 하셨는데, 이게 기자들이 보도하다 보면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소방서에서는 정말 원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얼추 봐도 몇 억짜리 집이 불탔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TV면 TV 100만 원, 시멘트 벽이 무너졌다, 벽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이 나도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전소되었느냐, 중소되었느냐, 아니면 그 화재의 단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딱 원가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까 아이셔님 한번 불러드렸는데 그 남편분이 밖에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컨 수리하시는 기사님 하루 종일 땀을 비 오듯이 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118님, 금요일에 녹용 세트 잘 받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모두 건강이 최고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세장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오늘도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따져볼까요? 네, 그 폭염과 무더위에 이어 지금 산업 생산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요. 그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진짜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원래 너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게 넘다라는 동사의 부사형이라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상당히 이렇게 바꿔 쓰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더운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후로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습니까? 네, 지금 전력 예비율이 지난주에 그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중에서 사용 중인 게 이제 90%고 남은 이제 여력이 이제 10% 남았다는 건데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은 전력 수요가 이제 최대치가 되는 피크 전력 시기에 온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예비율도 4.2%까지 이제 팍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나 이제 보수일간지들 같으면은 이 예비율이 더 떨어지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 네. 같은 그런 게 이제 올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사실인가요? 네, 이게 지금 그 조선일보나 이제 특히 이제 보수일간지들에서 주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대선 쟁점 중에 이 탈원전 정책이 쟁점이 돼서 더 이제 그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이 수요가 늘면 전력 공급도 늘려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원전 가동을 좀 많이 늘리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네. 지금 24기 원전 중에서 8기 원전이 지금 정비 중인데 이게 그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으면 정비를 더 빨리 끝내서 이 원전들을 가동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신한울 1호기 같으면은 완공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네.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게 승인 허가가 늦게 나왔고 이번 여름에 이제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8기 원전이 정비 중인 건 사실인데요. 한 개는 화재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7개는 계획 정비라고 해서 일종의 정기 점검 같은 그런 겁니다. 계획된 이제 시간표대로 이 정비를 하고 있는 건 이건 뭐 탈원전 정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신한울 1호기 이제 운행이 늦어진 거는 뭐 나름의 지금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승인이 빨리 났다 하더라도 뭐 바로 이제 이게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번 여름에 어차피 이게 가동이 어려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탈원전 정책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전기요금 얘기 나올 때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마다 탈원전 네.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런 문제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만 이제 폐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감축 방식이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최소 이제 6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정책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장기 정책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전력 공급이나 전기요금 인상 같은 그 단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요인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환경 단체들에서는 이런 이제 초장기 정책 때문에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의 의지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 현 정부 들어서 그 원전의 설비 용량 자체가 늘었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원전을 더 오래, 더 많이 이제 쓰게 된다는 그런 건데 이런 정책이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면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잘못 가고 있다고 이제 비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 원전 관련한 얘기는 이제 과학에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갈 만큼 굉장히 휘발성이 큰데 네네.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탈원전이든 아니든 전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대책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피크 전력이라고 해서 그 전력 수요가 최대치로 몰리는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뭐 24시간 연중 무휴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1년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발생해도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 비용만 10조 원이 넘어가는 원전을 뭐 새로 짓는다. 이거는 사실 뭐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뭐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정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발전 선진국들은 수요 조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수요 반응 제도라고 해서 네. 뭐 여름철에 이제 이런 피크 시즌에는 저 대기업 같은 이제 휴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요금 제도를 이렇게 차등을 둬서 네. 그 수요를 좀 줄이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쓰고 있고요. 뭐 현재로는 이제 그런 정도의 대응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같이 막 네. 34도, 35도 되면 근데 이상 기후로 생각지도 않게 폭염이 길어진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네. 플랜 B는 항상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네. 그걸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대체 에너지 그 수단들을 더 늘린다든가 뭐 전력 공급 그 예비율을 더 확대하는 그런 이제 조처들에 대한 그 준비들은 항상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 자체는 좀 대안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피크 전력이 아니면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전소를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거는 낭비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낮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꺼두거나 이제 출력을 조정하게 되는데 근데 원전 같으면은 그 사고가 이게 가끔 납니다. 그 지난 12일에도 그 고려원전 3호기가 그 증기 발전기 문제로 이제 네. 사고가 나서 이 자동 정지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런 게 생기면 네. 오히려 갑자기 그 피크 시기가 아닌데도 전력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 원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그 에너지 그 수단들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서유럽의 대용수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과학적인 반론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